네, 오래된 얘기입니다. SK의 위기. 도대체 어쩌다? 왜 이 지경이 된 거야? 예, 한 번은 짚어볼 만하다. 그래서 쭉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좀 집대성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뭐 촌각을 다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집단인데 뭔 일 있는겨? 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딱 알아놓고 계셔야 앞으로 나오는 SK 관한 수많은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기 편하시니까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중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얘기해 볼게요. 예,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근데 도대체 SK 몇 등이야? 몇 등? 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들었잖아요. 아버지, 예, 뭐 어른들한테 야 그냥 삼성, 현대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대우 나올 뻔했어요. 대우. 옛날 사람 인정할 뻔했네.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 현대 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기업 집단으로 순위를 매기면요 SK가 2등입니다. 2등이에요. 예, 삼성 다음입니다. 그렇게나 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굴지의 무려 2위의 총 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집단 SK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조금 특이합니다.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삼성은 예를 들어서 뭐 좀 복잡합니다만 이재용 밑으로 어떻게 돌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렇게 돼 있겠지. 맞습니다. 근데요 SK는요 둘이 요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SK 최태원이 지배하고 있는 SK를 편의상 요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SK 계열 표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예, 저 표가 잘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맨 위에 최태원이 있고 그 밑에 그냥 딱 하나 있는 네모가 SK예요. 주 SK. 주 SK가 그냥 사실상 지주 회사인 거죠. 그리고 주 SK 밑에 저렇게 많은 회사들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냥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일감만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 있고요. SK 텔레콤, 텔레콤 있죠. SK 스퀘어라고 있고요. 저 스퀘어 밑에 예, 그 유명한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뭐 SK 네트워크스 등등등이 쭉 있는 저기가 SK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정점에 최태원이가 있다. 죄송해요. 제가 대기업 회장을 무시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최태원 이가라고 했네요. 뭐 제가 극존칭까지는 쓸 필요 없습니다만 C까지 아니면 회장까지 정도는 붙여드릴게요. 최태원 회장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계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SK 디스커버리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누구 계열이냐면 최창원 씨, 최창원 회장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디스커버리가 최상단에 있는 지주회사 격이고요. 그 밑에 예, SK 가스 요런 것도 있고 SK 케미칼 요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내려주시고요.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인데? 예, 얘네 둘은 사촌입니다. 사촌이에요. 사촌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됩니다. 근데 상호 집단 간에 순환으로 묶여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서로 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예, SK그룹 집단으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서로 가치와 뭐 이런 걸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걔네들은 늘 그냥 한 팀이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해서 파트너스야 우리는 SK 한 식구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분으로 서로 간에 엮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사촌 간에 어쨌거나 친하긴 친합니다. 크게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지분 정리하고 나서는요. 그래서 SK 관련한 통계나 어떤 기사를 볼 때 이거를 묶어서 얘기하는 기사가 있고요. 이걸 따로 보는 기사가 있어요.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SK그룹에서 원전이 났다 그러면 묶어서 얘기하는 기사가 있고 어쩔 때는 디스커버리 계열에서 난 거 가지고 최태원한테 막 물어보고 이런 무식한 기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묶어서 얘기할 때와 따로따로 분리할 때의 이 맥락을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SK가 많이 컸네. 2등입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집단 2등. 그리고 알고 봤더니 예, 사촌끼리 분리를 해가지고 예, SK 계열과 디스커버리 계열이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묶어서 SK라고 우리는 한 식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SK 훑어봤다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2등까지 올라왔다고 하니까.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뭐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큐! 너무 많은 계열사 수.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예, 무려 표 한번 보여주세요, 피디님. 예, 표 보시면서 그냥 설명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계열사가 무려 219개입니다. 예, 219개. 저 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주 SK 밑에 자회사가 표 좀 확대해 주세요, 그러면. 예, 주 SK 밑에 자회사가 22개, 손자회사가 92개. 야, 그 밑에 종선이 54개. 야, SK 디스커버리 계열도 마찬가지고 스퀘어 계열도 그래서 합쳐서 예, 표 내려주시고요. 219개 계열사가 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자, 문제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래는요 2014년 10년 전만 해도 계열사가 몇 개였게요? 예, 80개. 10년 새 어떻게 됐다? 뻥 좀 보태서 3배나 늘었다.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삼성은 계열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예, 63개. 현대 부품에서도 그렇게 많은 현대가 예, 70개. 그 계열사가 많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카카오도 무려 128개밖에 안 되는데 천하의 SK가 219개나 된다라는 사실. 자, 이제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예, 왜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렇습니다. 또 너무 계열사가 많으면요, 이거는 그냥 상식 아닐까요?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219개 자식 언제 다 신경 써요. 너무 많아도 너무 많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년 새 너무 많아진 계열사.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왜 요새 SK가 흔들흔들 위험하다고 그러는 거야? 두 번째. 근본적인 원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023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그냥 강펀치를 한 대 뻥 맞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한 해를 작년에 보냈다. 뭐냐? 작년에 대규모 손실이 한번 났다.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다. 아니 뭐 얼마나 특별한 한 해를 보냈길래 그래? 예, 매출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큐 조금만 키워주세요. 예, 여러분 저 표 한번 보세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SK의 주요한 이제 재무제표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만 쭉 올려드린 건데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매출액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매출액 2022년에 177조, 193조네요. 193조 정도 했는데 예, 1년 만에 177조로 팍 줄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영업이익 한 점 보세요. 거기 보시면 2022년에 17조였는데 2023년에 마이너스다. 표 내려주시고요. 자, 제가 SK 현재 위기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 2023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3년에 와장창 뭔 일이 났다는 건데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2023년에 어디서 크게 한 방 맞은 거야? 예, 바로 반도체에서 한 방 맞았죠. 2022년부터 두드려 맞기 시작했는데 꺾인 건 2021년에 정점을 찍고 2022년에 팍 꺾였죠. 그리고 2023년에는 아주 제대로 한 방 맞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만 띄어서 한번 볼게요. 표 큐. 네, 저기는 이제 각 사업별로 주요 수익성을 봤습니다. 반도체 보실게요. 반도체 2022년에 영업이익 7조였는데요. 2023년 보세요. 앞으로 7조 벌던 게 예, 뒤로 마이너스 7조가 됐어요. 아이고 이런 예? 전년 대비하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뒤로 14조가 간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났었죠, 작년에. 표 내려주시고요. 예,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2023년 말을 하반기를 찍고 지금 급속하게 회복하고 있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하는 거야? 2023년에서 그 충격적으로 미쳐진 여파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SK 위기설. 뭐 때문이야? 라고 할 때 제가 큰 얘기, 좀 멀리 있는, 넓은 범위에 있는 얘기 먼저 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계열사가 너무 많다. 둘, 2023년에 크게 한 방 먹어가지고 아주 그나마 갖고 있던 돈들 쫙쫙쫙 다 털어먹었네. 자, 그 다음 이제 구조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SK가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계열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최근에 급격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이 급격한 방향 전환,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는 봅니다. 뭐 5만 거 막 이런 거 하던 거를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거예요. 미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뻥 좀 보태서 어려운 말로 좀 쓰면은, 아니 어려운 건 아니죠, 쉬운 말이지만 좀 고차원적인 고품격인 말로 쓰면 ESG 경영을 선포하면서 환경 뭐 이런 거, 미래 이런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주로 주력 사업이 뭐가 됐냐면 배터리, 수소, 뭐 자원 재활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스 뭐 이런 거, 반도체 원래 하던 거, 이런 식으로 그룹의 미래를 확 바꾸는 구조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방향은 옳아요. 자, 그런데 이 구조 개혁의 특징이 뭐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잠깐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돈을 계속 넣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확 바꿨다. 자, 그래서 그동안 투자를 얼마나 줄기차게 돈을 때려 넣었나 라고 봤더니 2019년에서 20년 요 정도까지만 해도 1년에 약 10조 정도 돈을 계속 넣었어요. 그런데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표 한번 넣어주세요. 예, 자세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각 계열사가 돈을 얼마나 넣었나,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걸 정리한 표인데요, 내려주시고요. 보면은 최근에는요, 연간 최하 30조 이상의 돈을 계속 넣었어야 됐어요. 뭐도 사고 공장도 짓고 발전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느라고요. 그러니까요, 연간 30조 이상의 돈을 계속 때려 넣고 있어야 되는 식으로 구조를 바꿨는데, 간당간당하죠. 예, 큰 돈 들어가는 형태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2023년에 그나마 들어오던 돈들이 와장창 깨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마르게 된 거죠. 이제 제가 왜 앞에 2023년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예. 구조를 바꾸는 상황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원래 들어올 줄 알았던 알토라 같은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위기가 증폭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구조적으로 투자해서 알토란 같은 열매를 딱 따먹을 수 있었으면 다행인데 아직은 열매를 따먹기에는 너무 이르다. 왜냐? 구조적으로 투자했던 미래형 산업들, 수소니, 뭐 플라스틱 재활용이니, 심지어는 배터리니 이런 것들이 아직은 큰 돈이 안 되더라. 성과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자 대비, 예, 보세요. 다 하나 2020년, 하나 2023년이에요. 보세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배터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손실만 계속 내고 있고, 저 반대로 저 하늘로 치솟는 그래프가 하나도 없어요. 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예, 과도한 투자, 집중적인 투자, 구조적인 투자가 들어갔는데 성과는 아직은 없더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게요? 돈이 마릅니다. 마르면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 써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차입금의 증가세가 어마어마하면서 가파르게 쭉 올라가는데, 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까지의 차입금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이전과 2000년, 2021년 보세요. 그래도 그래프가 완만한데 2022년부터 2023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래프 곡선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표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SK에 관해서 지금 현재 그룹의 총 차입금이 얼마냐? 무려 83조 원. 예? 83조 원이 빚이다. 하루 이자가 수억이에요. 하루에 이자가 수억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요. 이 모자란 어마어마한 투자와 한 방 때려박은 거에 대해서 빚으로 갚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이 어마어마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이 과중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룹이 어느 정도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걸 우리는 차입 의존도라고 하는데요. 무려 36.5%. 3분의 1 이상을 차입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번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가 있고요.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121%를 넘어갔다. 물론 SK 정도의 큰 그룹이 요거 가지고 지금 위험해서 넘어간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닌데 기존에 있었던 캐시플로어의 흐름과는 완전히 상반된 형태로 질적, 양적 어떤 변화가 잡히더라.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봐서도 이게 장기 차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 장기 차입금 비중도 64%, 즉 차입 구조가 길게 롱텀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일단 그룹의 체질과 재무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더라 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재계 2위까지 성장한 SK, 미래를 내다보고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힘차게 투자해갖고 쭉쭉쭉 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투자금이 너무 대규모로 들어가고 너무 롱텀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단다면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 단 열매가 아직 잡히지도 않고 수익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2023년에 반도체 관련해서 크게 한 방 두드려 맞고 나니까 그룹이 차입을 견딜 수 그러니까 기존 재무 상황으로는 견딜 수 없이 가고 있어서 차입을 엄청 늘려서 현재 사실은 난간당해지고 가고 있다. 요렇게 지금 현재까지 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당장 쓰러지는 건 아닌데 만약에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이대로 쭉 가면 어떻게 될까요? 쭉 가면 죽겠죠. 지금 과도하기 직전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우리 서든데스 당하는 거 아니냐. 돌연사 갑자기 죽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없지. 그렇다면 죽기 전에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자.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SK 주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SK가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진단이 맞다면요. 그 진단에 맞는 해법이 나와야 되겠죠. 해법이 뭡니까? 투자가 구조적, 장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여기서 승패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자잘한 애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구조적이면서 장기적이면서 막대한 돈이 투자됐던 사업부가 어딜까요? 크게 추출해보면 하나 배터리, 또 하나 반도체. 그렇습니다. 근데 반도체는요, 2022년, 2023년에 뒤통수를 오지게 한 대 쳤는데 지금 어떻다고요? 빠르게 업턴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AI 시대에 각광을 받으면서 HBM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막 납품을 하면서 막 쭉쭉쭉 올라가고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죠. 그래, 그럼 좋아.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일단 접어도 오케이. 그럼 남은 걱정 요거 하나 뭐야? 요거 하나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에 관한 걱정은 접어도. 남은 걱정 요거 하나는 뭐야? 배터리 걱정이 남아 있죠. 자, 그래서 SK의 모든 위기에 관한 진단을 끝내고 나면 결국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뭐냐? 일단 배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누가 하는 건데? 제가 평소처럼 아예 영어를 하면은요, battery 이래야 되겠죠. 근데 평소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배터리! 배터리가 입에 배가지고요. 그냥 배터리로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어떤 공중파나 이런 데 나가서도 발음 지적을 많이 받아요. 막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배터리가 말이죠. 했더니, 눈치가 막 들어와요. 배터리가 뭡니까? 근데 제 방송이니까요. 그냥 배터리로 할게요.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배터리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배터리는 그럼 누가 만드나? 회사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온입니다. 자, 그래서 SK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면 알아보자 이거예요. SK온에 대해서. 왜 너는 돈 먹는 하마가 됐고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요거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는 간단합니다. SK온 배터리 왜 이렇게 됐을까? 화살표 흐름도 있어요, 피디님. 화살표. 예. 아까 자막. 그렇지.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래 조금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투자금 유치를 초반에 조금 실패했어요. 그래서 투자 유치의 차질을 한번 겪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율 안정화가 지연됐어요. 수율 안정화가 뭔데?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 기술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분량이 덜 나오고 품질이 합격되는 거. 요거 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수율 안정화가 지연이 됐다. 그 다음에 적자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래 쌓여 있는데 마침 적자를 회복하려고 했더니 이런 시장 침체를 맞아가지고 적자가 누적이 됐네. 요겁니다. 예. 간단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SK온 문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투자 유치 차질. 여기서부터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다. 왜 꼬였냐? 봤더니 자, 첫 번째 배터리 사업. 이제 배터리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니고 배터리도 아닌 이상한 말이 됐죠. 예, 한일 2개 국어를 동시에 써가면서 배터리로 갈게요. 배터리는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몇 조씩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초반에 사실은 엄청난 자본이 투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IPO를 통해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왕창 돈을 끌어당겨서 결국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 했으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병 뭡니까? 제대로 IPO를 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에게도 그 열매를 주고 신규 투자자들에게도 건전하게 자본을 수혈받으면 됐는데 늘 문제가 뭡니까? 지들이 요거를 달콤한 걸 뽑아 먹으려고 하는 물적 분할,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모자 동시 상장, 물적 분할. 요게 고질병이에요. 그냥 하면 되지. 건전하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근데 그거 열매를 지들이 그냥 다 오너들이 다 해 먹으려고 하죠. 물적 분할. 짜증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LG화학도 물적 분할을 통해서 먼저 하죠. LG화학에서 알토랑 같이 키우던 배터리 사업분을 분사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상장을 했죠. 그 유명한 LG 에너지 솔루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욕을 아주 대바가지를 먹었죠. LG화학에다가 그동안 돈을 넣었던 수많은 주주분들이 짜증이 났죠. 이제 열매 좀 따먹으려고 했더니 이거 웬걸? 우리는 닭 줬던 개신세가 됐고 물적 분할된 SK 엔솔에 대해서는 LG 엔솔에 대해서는 10원 한 장 만져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었죠. 태바가지로 먹었습니다. LG화학 주가는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죠.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그거와 변론으로 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거나 상장 대박을 치면서 20조를 시장에서 땡깁니다. 그 20조 가지고 기존 주주들에게는 아픔과 상처와 처절한 슬픔을 줬지만 어쨌거나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몰라 그러면서 재투자하고 기술 넣고 하면서 20조 가지고 쭉쭉쭉 큰 재무부담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요 모델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SK온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요렇게 하는 모델을 가지고 욕을 태바가지를 먹는 걸 보고 하려고 그러다가 너네들까지 이렇게 되니까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 유치의 차질을 겪었다는 게 요겁니다. 어쩌면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SK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했으면은 LG도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LG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투자자들을 오지게 뒤통수 치면서 물적 분할을 하는 바람에 그 모델로 하려고 했던 SK는 차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제재들 또 그 이후에 제도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못했어요. 못하면서 LG처럼 대규모 자금을 IPO를 땡기지를 못해서 투자금 유치에 차질을 한번 겪게 됩니다. 좀 당당하게 하지 그래요 그냥. 생각해보면 답답합니다. 자, 그 다음
그나마도 없는 돈 땡겨서 빚도 좀 내가면서 알아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왜 초반에 또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LG화학하고 그 유명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난리가 났었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요거 얘기하다 보면 또 밤새니까요. 아무튼 LG화학 쪽에서는 이거예요. 니네들이 인력을 빼나가고 우리 영업기밀을 탈취하고 이런 불공정한 이런 XX 같은 기업은 처음 봐! 이러면서 예, 미국에다가 그냥 소송을 걸어버렸죠. 예, 그러자 SK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합법인데 왜들 그러셔? 그냥 우리는 좋은 복지를 제공했더니 알아서 인재들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무슨 영업비밀을 어쩌고 저쩌고야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예, 표 내려주시고요. 결론은 볼 것도 없다. 볼 것도 없고 무조건 SK 니네 잘못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지금 법적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LG가 요구한 피해보상 같은 거 합의금이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한 10조 물어날래 너? 이런 거예요. SK가 중간에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 정도면 어때? 라고 합의금을 쓱 이 정도면 어때? 괜찮겠어? 좀 섭섭치 않게 넣었어? 라고 하면서 쭉 합의금을 테이블에 쓱 올리면서 열어봐 섭섭치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딱 열어봤더니 뭐 2천억인가 3천억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LG가 뚜껑이 열려버리죠. 지금 내가 5조, 7조, 8조, 10조 얘기하고 있는데 뭐 2천억? 3천억? 이거 안 되겠구만. 된통 한번 당해볼래? 라고 하면서 미국에다가 한번 세게 붙고 너 가만 안 둬. 너 내가 유럽에다가도 제소하는 수가 있어. 그럼 너 미국 유럽에 양박으로 맞으면은 너는 끝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고 형님 내가 조금 실수했네. 공이 빠졌나 봐. 우리 이거 실무자가 공을 뺐네 이거. 이러면서 미안해 형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공이 빠졌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다시 한번 봐. 이러면서 예, 봉투를 쓱 내밀면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다다르기 전에 합의를 합니다. 2조에 합의합니다. 2조. 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발목을 일단 잡고요. 현금 재무구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첫 번째. SK 배터리 사업이 왜 힘들게 됐나? 이제 기술이 힘들거나 사업 전망이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위기를 재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초기에 투자금을 왕창 땡길 수 있는 IPO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 다음에 막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 LG와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졌고 예,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으나 2조 정도에 합의하면서 돈을 벌기는커녕 예, 나갈 판으로다가 하여간에 발목이 확 잡혔다. 요게 초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배터리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라면서 초반에 많이 꺾였죠. 자, 문제는 뭐냐? 내 손에 돈이 왕창 있어야 예, 뭐 좀 할 텐데 돈이 좀 딸려. 근데 딸린다고 이거 안 할 수 있습니까? 배터리 산업은요. 규모의 산업입니다. 이거 밀리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또 통은 커요. 그래서 투자는 과감하게 합니다. 야, 미국에 공장 지어, 헝가리에 공장 지어, 어디에도 공장 지어. 지역마다 전기차 있는 데다가 싹 다 지어가지고 물량으로 우리도 따라가야지 라고 해서 쫙 했는데 거기에 돈 팍팍팍팍 꽂히면서 해야 되는데 일은 벌려놨는데 돈이 말르다 보니까 빨리빨리 기술 업그레이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려놓은 공장에서 예, 초반에 수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정상품 비율이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납품했다가 불량 나오고 뭐 터지고 이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시장을 따라잡는데 시간을 조금 허비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어거지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어느 정도 올려서 최근에는 수율도 정상화 시켰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동안 했던 적자가 너무 심했어. 야, 우리 진짜 배 골아가면서 힘든 세월 버텼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 빚 좀 보나 했는데 지금 여러분 전기차 시장 어떻습니까? 배터리 시장 어때요? 배터리는 문제가 없는데 SK도 기술에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또 마케팅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결국 배터리는 누가 삽니까? 제품에서 그 최종 제품에
배터리가 꽂히는 거 아니게요? 아니겠습니까? 뭐 조그마한 이런 뭐 또 여러분 배터리 많이 들어가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뭐 조그마한 전동 공구 이런 거에도 들어가고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는 항상 지금은 전기차를 보셔야 되겠죠. 예,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 석유 에너지를 쓰던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대전환이 최근 좀 늦어지고 있죠. 뭐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고, 뭐 글로벌 경기랑도 연관이 있고 등등등 해서요. 그러다 보니 전기차 회사들이 뭐 대량으로 주문을 뭐 몇 조씩 넣다 말고 갑자기 잠시 대기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네 이거. 왕창 팔릴 줄 알았더니 전기차 큰 손님들께서 덜 사준다고 하는 느낌이 오니까 예, 배터리도 같이 적자가 누적이 되는 상황, 이른바 예, 캐즘에 빠지게 된 거죠. 요게 바로 SK온 사태의 어떤 요약이 되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많이 놓친 초반, 그 다음에 후반에는 예, 전기차 수요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는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어 던질까요? 그만해 이럴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요럴수록 버텨야 됩니다. 요게 참 계륵 같은 거죠. 안타까운 거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 반도체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우리 삼성 쭉쭉쭉 쫓아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버텼어요. 그리고 확대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물량 공세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겼죠. 우리가 이긴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이겨서 일본 애들을 꼬꾸라뜨렸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다음부터 황금 시대를 예, 구가했던 것처럼 지금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치킨 게임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치킨 게임이 곧 일어날 예정입니다. 우리와 또 누가 있어요? 예, 중국 애들과의 치킨 게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되는 상황. 버티고 나면 열매는 달겠으나 예, 버티는 기간까지는 고통과 겨울이 길어질 예정입니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간 정리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 이렇게 흘러 왔는데 마지막에 현재 SK의 구조 조정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건 역시 배터리 SK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SK도 진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저 SK온 저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어떻게 할 거야? 큰 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계열사 많은 거 막 너 저번한 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러 예, 지난주에 큰 행사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SK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경영, 전략 회의를 하겠습니다. 무려 1박 2일 동안에 사장들, 임원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답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문자방에다가 대고 들어본 거예요. SK가 무슨 답을 내놓나? 그랬더니 답이 딱 나왔는데 요겁니다. 묻고 더블로 가. SK의 대답은 요겁니다. 묻고 더블로 가! 요겁니다. 그동안 배터리, 반도체 투자 많이 한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꺾이지 않을 거예요. 투자한 거 아깝지 않아요. 투자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묻고 더블로 가. 요게 비상 경영 전략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결론 요겁니다. 반도체 집중 투자를 할 건데 앞으로 무려 100조를 투자를 더 하겠다. 대단한데 깡다고는 좋아요. 100조를 더 하겠다. 특히 80조 정도는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HBM 등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미래 산업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영국의 공영방송 BBC를 빗대서 기존에는 BBC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이오 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배터리 C는 뭐예요? 반도체 칩. 그래서 BBC 얘기했는데 최태원 회장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뭐냐? AAA다. 뭔데? BBC를 대신할 만한 투자 흐름 산업의 재편 뭔데? AAA 뭔데? 그랬더니 AI 하여간에 이런 거 좋아해 회장들은. AAA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뭐 그냥 AI 빼면은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SK는 AI 시대에 맞춰서 렛츠고 간다! 묻고 더블로 가! 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100조 이상을 AA 등등등 어쨌거나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고개가 갸우뚱하죠. 지금도 SK가 흔들거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대규모 투자와 늘어지는 수익 아닐까요? 근데 돈을 또 1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그 돈 어디서 나올 건데?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답은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계열사를 아주 쥐어 짜가지고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가지고 쥐어 짜가지고 30조 이상을 만들어내겠다. 사장들을 엄청 패겠다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현금 얼마 벌어왔어? 당신은 얼마 벌어왔어? 어이 김 사장 잘리고 싶어? 경영이 그렇게 우스워? 이러면서 좁히겠다. 그래서 30조 정도는 계열사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라. 좁히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스스로 돈을 벌 것이다. 강력한 업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SK의 미래를 보려면 요 두 가지가 잘 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주력인 배터리와 반도체 등등등 여기 말고 나머지 뭐 SK텔레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뭐 SK 뭐 등등 여러 수많은 계열사들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십시일반으로다가 30조를 모을 정도로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 거기서 만약에 늘어진다.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럼 돈 계획이 안 맞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30조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반도체에서 80조 이상을 벌겠다는 거예요. 벌어가면서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의 강력한 성과 상승이 지표로 확인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쭉 나가다가 제가 왜 2023년을 주목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불의의 일격을 혹시 당해서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2023년이나처럼 나온다면 이거는 큰일 난다. 그래서 SK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앞으로 SK 미래를 점쳐보시라.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큰 흐름은 잡혔고 그래 알겠는데 결국에 쟁점은 SK온이라며 배터리라며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잖아. 안 나왔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경영전략회의 이전의 상황을 잠깐 복귀해 보겠습니다. 요 경영전략회의 나오기 직전에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쫙 퍼졌냐. SK온과 관련해서 SK 이노베이션과의 합병설이 시장을 강타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전하, 산삼순백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고맙소 중전. 우리 젊은 중전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라도 네, 산삼순백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겠소. 천수를 누리십시오, 전하. 역시 좋단 말이야. 헌데 이게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산양산삼이라 했소. 예, 전하. 신기하단 말이야. 먹을 때와 안 먹을 때가 이리 차이가 나니. 그리 좋사옵니까? 아, 그렇다니까요. 먹자마자 기운이 샘솟고 뇌가 열리는 기분이랄까? 아, 중전도 한 병 마셔보시오. 결국에 SK는 SK온에다가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 라고 봤더니 가만히 있어보자. 그 SK온 한번 SK 그 계열사 한번 쭉 보자 어디 보자 쭉 훑어봤더니 너는 이래서 하는데 너는 이래서 하는데 보니까 저기 이상한 회사가 하나 있네. 이른바 SK ENS라는 회사가 있네. 가만히 보자. 너 돈 잘 버네. 어허 이거 뭐야. 1년에 1조 한 3, 4천억씩 꾸준히 따박따박 돈을 벌어. 이거 완전히 알터런 같은 회사네. 됐어. 너야. 오늘 나의 픽은 너로 정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SK온은 현재 비상장이고요. SK온의 모회사가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이 SKENS와 합병을 하게 되면 SKENS가 갖고 있던 아주 화려한 그 현금들, 유망한 현금들이 튕겨서 SK온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요 시나리오가 결국 SK온의 위기를 타개할 시나리오가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요 시나리오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표 한번 띄워주세요. SK 이노베이션은 뭐고, SK
O는 또 뭔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라고 제가 보면 SK 이노베이션, 예,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죠. 그냥 뭐 우리가 늘 보는 거 있어요. SK 주유소, SK 에너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밑에 SK 온도 깔고 있고 하는데요. 매출이 무려 77조. 아, 이렇게나 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정도 납니다. 매출에 비해서 이익이 적죠. 자, 그렇습니다. 주로 계열사는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비상장인 SK ENS는 매출은 11조밖에 안 돼요. 7분의 1 수준이죠. 이노베이션에 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이에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알토란 같아? 그렇죠. 덩치는 7분의 1인데 매출은 거의 7, 80%에 육박하는 알토란 같은 회사. 이거 뭐 하는 회사인데? 가스.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도시가스를 쫙 잡고 있는 안정적이면서 알토란 같은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회사 SK E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요 두 개를 합쳐서 결국에는 SK 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다 됐네. SK 온도 해결되고 그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현금 흐름도 해결하고 뭐 기업에서는 묻고 더블로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금만 잘 소열되는지 현금 이익만 잘 나는지만 보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세상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거는 설에 불과합니다. 합병 설. 진짜 합병이 될까라고 봤더니 가야 될 길이 구만리 너무 멀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짧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합병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 요겁니다. 이제 요 정도는 요 정도가 떠오르실 수가 있어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동이키를 보는 어떤 맛이랄까. 제가 한 3번 다뤘죠.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 삼성모직 제일모직 삼성물산 기억하시죠, 여러분? 합병 비율, 지네들한테 유리하려고 막 멀쩡한 회사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접한 회사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냥 막 엎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 요런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SK 이노베이션은 상장회사입니다. 상장회사는 어떻게 평가하는 건데? 만약 합병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뭐 한 달 평균 이렇게 주가 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비상장이잖아요. 누가? ENS가. 얘랑 합병, 서로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대충 쓱싹쓱 하면 돼요. 정당하게만 한다고 하면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비상장이 껴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네. SK 이노베이션이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이 77조예요. 허허, 이거 봐라. 근데 SK ENS는 자산이 11조야. 그런데 현금 흐름, 영업이익을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해볼게요.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요. 이렇게 되겠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 베이스로 해야지. 자산 베이스로. 우리가 7배나 크잖아. 그럼 1대 7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SK ENS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무슨 소리야? 돈도 못 버는 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알토란 같은데, 현재 시가, 현재 영업이익으로 봐야지.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의 뭐 1대 1.3 정도밖에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측의 공정한 합병 비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옛날처럼 그냥 막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하듯이 그냥 엎어치고 매치고 하기에는 지금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LG 엔솔 분할할 때처럼 그런 짓을 잘 못하게 된 것처럼 워낙에 이제 사회적으로 시선을 받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합병비를 막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시장이 이제 그런 걸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 것도 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 SK ENS의 주주에 사모펀드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합쳐?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합칠 건데? 내 주식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SK ENS에 사모펀드가 돈을 왕창 물어놓고 있는데, 야, 내 돈 들어간 거 돌려줘. 그러면은 그동안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이자를 무려 9% 이상의 고율로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럼 돈 내놔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SK ENS에 있는 유리한 그 현금 흐름을
SK온으로 돌려서 돈을 쓰려고 지금 합병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다가 돈을 토해내게 생겼으면 하나 만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 사모펀드 애들이 돈 토해달라고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돈에다가 이자까지 거의 9%면은 뭐 이거 앞으로 맺히고 뒤로 맺히면 10% 이상 얹어가지고 고율로 이거 돈 물어주게 생겼어. 돈 다 물어주게 생겼네. 이거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사모펀드한테 돈을 안 물어주려면 제대로 된 합병 비율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니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저쪽이 너무 가치가 올라가잖아. 요렇게 되니까 또 그럼 SK 이노베이션은 또 상장 회사야. 그럼 또 여기 주주들은 야 이건 아니지. 사모펀드가 무서워. 일반 주주들이 무서워. 이렇게 나가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줄을 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런 거죠. 특히 예를 들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줄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LG 엔솔 사건 이후로 뭐가 생겼냐? 반대주주 매수 청구권이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합병 비율 이상해 이러면은 다 반대 매수 청구할 거야. 그래서 그냥 돈 물어줘. 내 주식 사가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 필요해서 했는데 돈을 또 토해내게 생겼어요. 이쪽 저쪽으로 양박으로다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 어느 쪽 기준으로 해도 한쪽이 손해를 보거나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거 SK ENS에 있는 저 돈 저거 쭉쭉 빨아가지고 이쪽에 넣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으로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합병설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인가 요게 사실은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머리를 싸매면서 요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 전문가라는 전문가 또 SK에 있는 브레인이란 브레인들 재무통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다 몰려가지고 요거 더하기 빼기 주판을 튕기면서 죄송해요. 저희가 늙었나 봐요. 요즘 애들은 주판알이라는 말을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관용어로 쓰잖아요. 막 주판알을 튕겼다. 이런 말을 몰라요 요즘 애들이. 나이 티가 났네요. 주판알을 막 튕기면서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SK온에 들어가는 현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현금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투자처 내지는 이 원소스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직은 SK 위기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약간의 미정인 숙제로 남겨놓고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만큼 그럼 해결이 되겠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SK가 지금 돈 없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 싹 다 팔아버려. 그냥 다 팔아버려. 그래서 표 올려주세요. 지금 팔려고 지금 내놓은 팔아서 그냥 현금으로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재산이 저기 다예요.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거 어디 우리 저 발전소에다 투자한 거 있지? 또 어디? 여러분 소카에도 투자했어요. 소카에 지분한 거 있지? 싹 다 팔아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만약에 팔린다고 전제하니까 대충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표 내려주시고요. 그냥 1조고 그냥 싹 다 팔아가지고 돈 갖고 와.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열사 있지? 뭐 있지? 렌터카 팔아버려. 그래서 렌터카도 8,300억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보자. 우리가 베트남에 투자한 거 있지? 그거 얼마나 됐어? 손해가 무려 막심합니다. 30% 이상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존 버텨.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손실이 뭐가 중요해? 그거 다 그냥 환가해서 갖고 와. 그래가지고 베트남에 들어간 지분도 쑥 빼갖고 지금 현재 1조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트러져 있던 그 많은 자산들에서 돈을 싹싹 뽑아가지고 지금 1원 한 장이라도 모아서 현금 마련하려고 아주 꿈틀꿈틀 되고 있다. 요렇게 일단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요런 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꼭 그 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제가 오늘도 저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판알을 튕긴다 그러면 내가 올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하나 봐요.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기강을 다 잡고 우리의 정신력으로 이겨냅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나 했는데 아니나 달러 그런 얘기가 또 나왔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상경영을 선언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앞으로 임원들 전부 다 이코노미 타. 비즈니스 1등석 타지 마. 그러면서 마치 절약하는 모습 보여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출근 일찍 해. 7시 반에 출근해. 7시 반에. 일찍 나와 있으란 말이야. 이러고. 그동안 SK는 월에 한 번씩 또는 격주에 한 번씩 주 4일째를 했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알토란 같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마.
무슨 격주 주 4일째야. 나와. 자,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 1시간이죠. 근데 1시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요.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30분 정도 보통들 여유가 있죠. 대기업들은. 저도 마찬가지. 증권회사나 뭐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미리 나가서 만날 사람 만나서 1시간 동안 편안하게 밥 먹고 들어오죠. 밥 먹고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야, 점심시간 무조건 1시간이야! 어딜 미리 나가고 어딜 늦게 들어와. 이거 똑바로 안 해! 그래서 지금 달리는 직장인 커뮤니티의 댓글이 뭔지 아세요? 야, 점심시간 30분 절약해서 회사 경영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애저녁에 나라도 하겠다. 야, 나라도. 그게 무슨 비상 경영 전략 회의. 자조 섞인 얘기. MZ들의 경영 문화에 맞지 않다. 특히 약간 SK 그럼 한때 잘 나갈 때는 좀 뭔가 좀 선도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멋있잖아요. 다. 좀 우린 격주 뭐도 있어?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멋있게 했는데 뭐야 이거 70년대야 뭐야 제자리에 앉아있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불만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기강다 잡기 이런 것도 지금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크게 문제가 지적됐던 계열사가 너무 많은데 수익도 못 내.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이런 거에다가 수소, 가스 이런 거에다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확실하게 선택할 집중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야 계열사 다 정리해. 그래가지고 뭉탱이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 매물로 검토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결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SK 관련한 얘기를 한 번쯤은 쭉 훑어서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 해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는 됐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지금 지나면은 시의성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한 번쯤 정리를 해드렸고요.